어이 우야 흠 우야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에, 계절의 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한 해가 지나면 또 한 살 먹고, 또 한 해가 지나면 한 살 먹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나이를 먹죠. 나이를 먹는 것도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의 계절과 여름의 계절과 가을의 계절이 각각의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나이가 다 달라요. 말하자면은 이제 이건 무슨 얘기라면은, 우리가 이제 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만으로 볼 때 20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21살이죠. 그래서 봄의 나이가 21년이다. 그리고 여름의 나이는 한 살 더 주죠. 그러면 그것이 22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을의 나이는 23년이 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을 지나면은 우리의 실제의 나이로 66세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할 때에 어떻게 해서 정했느냐, 이것은 이제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뭐 함부로 그냥 뭐 나이를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은 어느 자식이든지 부와 모의 정에 의해서 인생이 이제 태어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 20살, 21살까지는 조상의 공이라서 조상님들의 그 음덕으로 인해서 이 자식이 키워집니다. 보면은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1살까지는 인생의 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름이 되면 또 왜 22살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죠. 나의 부모님이 나를 잉태하고 모태의 뱃속에서 들어있는 기간 10달을 1년으로 보면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시간 아니겠어요? 그 부모님이 희생한 시간만큼 여름의 계절에는 농사를 좀 더 지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여름의 계절은 22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21살부터 이제 41살, 2살, 3살까지가 되죠. 여름은 22살부터 43살까지가 되겠죠. 여기 22살부터 22년이니까 43살이 되겠죠. 네. 그러면 가을은 왜 또 23년이 되느냐? 예. 여름의 시기에는 내가 부모의 그 음덕에 의해서 뱃속에서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시간을 부모님이 두 분이니까 2년을 보태서 이제 우리가 이제 22년이 되는데, 그럼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 이 봄은 조상궁이라고 했죠. 조상궁. 요건 부모님 자리. 요건 나의 자리입니다. 나와 부인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43살이 돼서 60까지의 시기는 뭐냐? 내가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이 이제 커주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40살 넘어가 50살쯤 되면 이 자식도 역시 또 혼인을 해서 또
자식을 낳겠죠. 그러니 그 자식이 태어나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나와 부부가 내 자식을 잉태하고 태어나고 또 내 자식도 또 잉태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니 1년을 더 줘서 만 22년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44살부터 66세까지가 되나? 이렇게 대충 우리 나이를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이 천지 만물이 돌아가면서 봄의 계절과 여름의 계절과 가을의 계절 할 일이 다 다른데, 봄에 그 조상궁에 들어있을 때는 누구나 다 크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인생이 다 갈라집니다. 즉 넉넉하게 영양공급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큰 고생 없이도 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가지만, 부모의 어느 한쪽이 잘못되거나 어느 부모가 두 분 다 잘못되거나 할 때 그 자식이 얼마나 고생을 해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있고 없고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뭐 내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20대 때의 그 친구들을 보면, 그때는 참 친구들이라는 게 뭐 지금의 친구들처럼 어떤 뭐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냥 만나서 참 얼굴 한번 보고 악수 한번 하면 그냥 친구가 되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참 뭐라 그럴까, 좀 못되게 좀 이게 좀 못된 짓 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더러더러 있었죠. 예. 실제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뭐 농마주의를 한다든가, 뭐 시장통에서 물건을 나르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남의 물건도 이렇게 좀 빼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라든가, 또 아니면은 뭐 참 일하기 싫은 애들은 매혈 피를 팔아가면서 사는 친구들 많았어요. 그런데 더러더러 그 나쁜 짓하고 못된 짓하는 친구들 가서 이제 처음에 그런 소굴에 들어가 그러면요, 그 말하자면 위에 고참들이 그것부터 물어본답니다. 내가 너 부모 있어 없어? 이거부터 물어본답니다. 왜? 부모가 있는 애들은 데리고 있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네. 왜? 다음에 찾으면 그 위에 그 두목은 구치소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그 한 얘기가, 뭐 그 친구라 해서 아주 나쁘지는 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잠깐 빠졌던 것이 퐁당 빠졌던데,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참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하면서 한 얘기예요, 저한테. 절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다는 것만큼 든든한 백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그 친구가 자기는 몸소 겪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주 부모나 형제에 대한 그 아주 그 깊은 애정을 표하는데, 그 친구도 지금도 그 얘기한 친구가 지금도 살아있죠. 살아서 지금도 이제 그 친구는 전문 직종의 일을 택해 지금도 뭐 좀 튼튼하게 잘 생활 유지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잘 삽니다. 그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라도 부모와 형제의 그늘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친한 친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러는데, 어찌되었든 봄과 여름과 가을의 계절을 우리가 이제 그 때때에 나이에 따라서 딱딱 정해지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3살 먹었는데 난 아직도 봄이야 이래서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지금 45살 됐는데 난 아직도 여름이야 라고 사는 사람 없어요. 물론 환절기에 예를 들어서 43살이 여름이 끝나지만, 환절기의 나이가 41살부터 2살, 3살 아니면 4살까지 있고 3, 4년이 환절기입니다. 환절기는 뭐예요? 계절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작용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 변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많은 걸 느끼죠. 그리고 이제 주로 그 어떤 그 전환점이라 그럴까? 이것은 주로 그 환절기에 일어납니다. 환절기. 부부의 관계에서, 애정의 관계에서도, 아니면 자식의 관계에서도, 아니면 나와 어떤 사업의 관계에서도 전부 다 환절기에 일어납니다. 환절기란 뭐예요?
여름이 더운 기운이 가고 서늘한 기운이 오는 것을 저항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하지만 저항력이 없는 사람은 한번 또 혼란이 오죠. 인생에는 가장 큰 환절기가 여름에서 가을이 가는 환절기도 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좋아졌는지 어쩌는지, 60대가 됐어도 환절기였던 것이 되죠. 예, 그래서, 좀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것은 뭐예요? 환절기가 되면 일어난다. 그러면 나와 부부의 관계에서, 나는 환절기가 아닌데요 하고, 예를 들어서, 부부가 남자는 47살 먹었다. 근데 부인이 43살이다. 이런 환절기예요. 아직도. 그 부부는 환절기 시간입니다. 왜? 아직 부인이 환절기 시간이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43살이고 여자가 38살이다. 그럼 두 부부가 환절기에 드는 거예요. 왜? 남자가 환절기니까. 이렇게 묘한 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이제 차차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계절의 바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살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나 오늘 변한다라고 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의 생각에서, 아니면 내가 어떤 생각에 물들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예. 그러면 내 주위가 나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나는 내 생각에 의해서 정말 올곧고 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의 영향에서는 저 사람도 너무 외통수야, 너무 고집이 있어,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변화의 과정이 그렇게 흔히 나타나는 방향들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라도 환절기가 되면은 바뀌죠. 단 아무 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환절기 지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꼭 겪게 됩니다. 누구라도 이 봄의 나이와 여름의 나이, 이 계절의 나이를 참 참고하셔서, 누구라도 자기가 환절기에 들었다 안 들었다 나갈 필요 없죠. 그 나이가 되면 환절기니까. 가을이 지나서 66세가 되면, 겨울은 66, 67세부터 8세, 9세 되면은 자신이 전문 직종의 일을 하지 않는 한 어떤 일들을 많이 놓게 되죠. 물론 일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든 데까지 일하면 되죠. 그러나 일단 겨울이 들어서면 그 이전에 내가 살아오면서 66년간 내가 무엇을 하고 남들에게 무엇을 했으며 내 가족에게 무엇을 했으며 내 형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따라서 많은 대상들이 나를 대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님들의 덕을, 사람들은 조상님이나 부모의 덕을 많이 간과하고 삽니다. 무슨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거 없어.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네, 이런 사람도 털어보죠. 그러니 생전에 부모님도 그 덕을 말하자는 사람이 조상님의 덕이 늘 얘기를 하겠어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 응? 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응? 방조 할아버지, 그 덕을 알겠어요? 사람들은 조상님의 음덕에 의해서 하나의 싹이 트는 겁니다. 조상이 씨가 없고서는 자기가 세상에 어떻게 나왔겠어요? 봄과 여름과 가을의 관계에서 요 계절의 나이가 있다. 이것은 참 한번 잘 우리가 짚어보고 가야 된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영이를 내가 좀 더 해야 되겠죠. 주영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내가 이제 와서 이제 이제 그렇구나. 그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저녁 늦게 이제 해거름 시간이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자, 와서 상담을 했으니,
하면 상담이 얼마라든지 놓고 가는 게 예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아주 안절부절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 10,000원짜리 한 장을 탁 내놓으면서, 스님, 정말 제가 오늘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듣고 가면서 내놓는 돈이 10,000원뿐이 없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러고 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가거라. 나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상담했다고 이 돈을 받겠느냐. 나는 이거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너 가 쓰고 내일이라도 응? 내가 글을 써 놓을 테니 돈 생각하지 말고 와라. 그래도 놓고 와야 된다면서 그 10,000원. 내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수천 명,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하고 참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유독 생각이 납니다. 지영이가. 얼마나 어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에 또 왔어요. 글을 써준다고 하니 글을 받아가야 또 뭔 일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글을 써놓은 걸 이제 가지고 가면서, 글이 효력이 언제부터 이 글이 효력이 납니까? 당돌한 질문 아니에요? 남들은 다 스님이 글을 써주면 참 좋은 글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가면 될 텐데, 주영이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죠. 한 3주는 돼야 안 되겠냐? 왜냐하면 이제 신들의 움직임도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칼 들고 무 자르고 뭐 칼 들고 뭐 이렇게 나무 치듯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그 익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한 3주는 기다려 봐라. 그런 얘기 했죠. 그리고 이제 참 한동안 이제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뭐 어떤 일들을 갖다 뭐 품고 살 일은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죠. 전화가 와서 대뜸 나보고 하는 소리가 그래요. 스님, 오늘이 자기가 다녀간 지 며칠 되는 날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몰라. 나 며칠 되지는 난 몰라. 오늘이 20날 되는 날이래요. 20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냐. 스님이 3주는 기다려 보라고 했으니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인데 왜 깜깜무소식이냐, 이런 얘기죠. 뭐 가게가 나간다든가 뭐 자기가 뭐 가게를 얻는다든가 하는 어떤 과정에서, 즉 자기가 바라고 있는 일들이 왜 행해지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그걸 핑계로 해서 내가 무슨 큰 거금을 받아든 것 같다. 야, 좀 기다려봐라. 너처럼 무자르듯이 뚝뚝뚝 잘라서 하는 일이 어디냐? 내가 좀 지난 말로 3주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3주만 보더라도 내일 모레 하루 이틀 더 시간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랬더니, 알았어요. 글쎄, 역시 퉁명스럽게 하는 건지, 무슨 건지, 모르겠어.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반 기분 안 좋은 식으로라도, 난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야, 그럼 안 된다. 기다림이란 항상 감사하다는 의미로 기다려야지. 너처럼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아주 몽리를 품은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걸 버리고 글을 썼다 안 썼다는 생각조차도 버리고 있어야 된다. 내가 그러니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는 연락이 없는데 한 열흘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가게를 다 정리하고 남은 돈이 얼마 안 돼서 조금 좀 말하자면 이제 그 군 소재지의 그 지역이 아닌 면 소재지 쪽에 그 어떤 조그만 가게를 구해서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게터를 얻어놨는데 스님이 와서 봐달래요. 이 젠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가게가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문을 내는 날 전화했으면 그 뒤에 가게가 나갔다든가 어쨌다든가 했으면 고맙다는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뚝 잘라먹고 한 열흘이나 지나가지고 이제 지 할 일 다 하고 나서 이제 가게를 하나 받았는데 그 가게가 봐달라고. 아, 내가 무슨 자기한테 무슨 약속해서 내가 그걸 해가지고 무슨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게 있어요. 내가 참 부처님 팔아서 내가 거짓말 한 적 있어요. 내가. 야, 나 그런 일은 못 가겠다. 내가. 아이, 왜요? 응? 그때 봐주신다 그래서 봐주셔야지. 봐주는 것도 다르고 다른 얘기인데, 너 며칠, 한 열흘 전에 전화해서, 오늘이 며칠 됐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그럼 종교에 좀 당당하게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왜 얘기도 안 하고, 네가 하고 다 정리하고 나서, 감사하다는 말도 한마디 없이, 어? 세상에서 가장 못된 놈이 누구냐? 남 배려하지 않고 감사할지 모르는 가장 미련한 놈이다. 너는 나한테 미련한 짓거리를 엄청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때서 자기가 몰라서 참 그러니 몰라서 했으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또 얘가 화술이 좋다랄까 뭔지 몰라도 몰라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알고 했다 그러면 알밤이라도 한 대 줘야 되겠지만 몰라서 그랬다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스님 제가 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을 했으니 죄송합니다. 아, 또 바로 또 잘못했다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한번 털을 한번 봐주마. 네가 봐달라고 원하니 네가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인가 어쩐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일을 봐주고 원만한 이제 일을 마친 적 있죠. 또 이 뒤로도 참 지영이하고는 이런저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또 다음 시간으로 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